자, 계속해서 저희 또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자세한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네. 분당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집을 실제로 구매하신 실수요자분을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지역별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오르니까 덩달아 오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는 것도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색역 앞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조동이나 남가자동도 지금 재개발 가저울지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일단 그런 지역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역천동이나 또 불광동 쪽은 저평가됐다는 것 때문에 갭매우기로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은평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강북 지역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강남이나 용산 지역 또 여의도나 영도 동작구 지역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오르는 그 매매 차익에 따르는 갭 차이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소유자들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안 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속 오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무리하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쟁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또는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껴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여당 대표 입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죠.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된 법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 초과 이득세,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위헌 판결 또는 헌법 불합치로 지금 없어졌다가 2004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해서 지금 현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뭐 사회적 파장이나 또는 반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23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리 증진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뭐 용적률을 더 제한하거나 또 규제하거나 또는 뭐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법률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 토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국가가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찬반 논쟁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또 정부의 추가 종합대책 네. 이제 임박했습니다. 뭐 네. 이르면 내일 모레 네.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자, 뭐 어느 정도 일부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아마 고강도 대책이 되지 않겠나. 파리 대책에 버금가진 않겠지만 고강도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2년 거주 이후에 파는 걸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유세나 양도세까지도 축소할 것 같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아마 손대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소득 사업자에게 대출을 주는 LTV DTI도 규제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혜택이나 양도세, 중과세 혜택도 축소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신규 주택 공급도 지금 현재 뭐 이미 발표가 돼서 아시겠지만 과천이나 광명, 시흥, 안산을 비롯한 그 안산 벨트 쪽이 좀 공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성남이나 의정부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좀 더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시장을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시장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면 아마 지위양도 금지나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부담금 제도도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담금 제도까지. 네. 네. 사실 추석 전에 내놓겠다라는 건데 8.2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나온단 말이죠.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주택 가격이 8월 달 기준으로 전국 평균 0.21%가 올랐습니다. 서울이 0.8% 올랐습니다. 4배나 높죠.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정부의 불안감.
근데 사실은 그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이 그 부동산 시장은 계약이 되고 중도금 잔금을 내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잔금을 내고 나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지금 거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3, 4개월 전 거래량입니다. 근데 실제 통계는 이제 지금 나타나거든요. 지금 8월 달, 9월 달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상승도 분명히 있지만 통계적으로 올랐다고 하는 것은 2, 3달 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타이밍이 8.28 대책을 내놓고 8.27 대책을 내놓고 불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놨던 대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자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고강도 대책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도 같이 동시에 늘리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나마도 다행이 아닌가. 그래서 추석 전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정책 일부에 공급 정책까지 서둘러 발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사실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종부세 강화라든지 이렇게 조세를 통해서 규제했거든요. 조세를 통해서 규제하는 건 당장 피부로は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려도 그건 내년 7월과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요. 또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를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말. 근데 이게 이제 하강 국면일 때는 조세가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지역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공급할 택지가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8번의 정책이 전부 다 규제로만 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어떤 대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네.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